이번 비디오에서는 스파크가 어떤 방식으로 그 작업을 주고받는지 그 도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비디오의 이 도식을 보시면 왜 스파크에서 명령을 이런 식으로 내려야 하는지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서 내용은 스파크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드디어 RDD 개념이 등장합니다. 복구 가능한 분산 데이터 셋. 그다음에 그 복구 가능한 분산 데이터셋 RDD는 어떻게 생성을 하고 어떻게 연산을 하고, 그다음에 신경 써야 되는 개념이 무엇이고, 이게 실제적으로 예제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자 3.8절까지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죠?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지금 당장 이해가 잘 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뭐 시험이 나올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회사 가셔가지고 스파크 필요하게 되면은 트라이얼 앤 에러 겪으시면서 이렇게 몸에 다 이렇게 익히실 수 있는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내용은 아닙니다. 자, 스파크 인터페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은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통해, 드라이버 프로그램이라는 뭐 파이스파크나 아니면 스파크 R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켰던 스파크 쉘도 포함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뭔가 우리가 메인으로 설정한 어떤 함수를 실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메인으로 파이스파크나 스파크 R이나 스파크 쉘에서 모두 내가 수행할 메인 태스크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거를 클러스터 상에서 이렇게 병렬 연산으로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럼 스파크 프로그램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냐? 내가 그 분산 계산 클러스터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얘네들은 드라이버일 뿐이고, 다음에 실제로 분산 클러스터에 뭔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뭔가 이 분산 클러스터에 뭔가 이 드라이버리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스파크 컨텍스트입니다. 여러분 스파크 컨텍스트 어디서 보신 적 있죠? 이따 어디서 보신 적 있어요? 아무튼 우리의 그 드라이버 프로그램들은 이 스파크 컨텍스트를 통해서 스파크 그 코어에 접근합니다. 또한 그 RDD와 공유 변수들도 이 스파크 컨텍스트 객체의 메서드를 통해서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뭔가 아하 모멘트가 옵니다. 자, 스파크에서 제공하는 쉘에서는 이 객체가 SC라는 이름으로 자동으로 초기화되고, 우리 SC 본 적이 있었죠? 자, 다시 추억을 더듬어 봅니다. 자, 우리 지금 스파크 이거 말고 이거 파이스파크고, 스파크 실행 간단 예제. 스파크 실행 간단 예제가 어디 있는데, 여기 있다. 자, 강의 노트 13쪽입니다. 간단 예제 보시면은 val add라는 변수를 정의해야 하는데 어떻게 정의해요? 어디서 봤죠? 여기 sc라는 이름으로 그 스파크의 스칼라 쉘에서는 sc라는 이름으로 자동으로 추기가 된다고 합니다. 요 이게 리스트 abc라는 게 사실 인풋 데이터였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리스트 abc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분산 처리의 대상이야. 자, 여기 말로 쓰겠습니다. 요 녀석이 IDD하고 선언해 주는 게 sc.parallelize입니다. SC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자, 스파크 컨텍스트 available as SC. SC가 스파크 컨텍스트였군요. 자, 그래서 이제 sc.parallelize의 그 의미를 한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 어디 보자. 또 무슨 말 하려고 돼? 그 RDD와 공유 변수들은 이 객체의 메소드를 통해 생성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뭡니까? 이거 RDD 만들어준 명령어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리스트 ABC는 내가 로컬에 있던 로 데이터고요. SC 패럴라이즈를 통해서 얘를 RDD로 RDD라는 어떤 객체를 RDD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미 좌측에 RDD라고 써놓 이렇게 뭐 여기가 뭐 개똥이 아니면 뭐 갑돌이 이렇게 써도 되는데, 아무튼 걔를 RDD 객체로 선언해 준 게 이 라인의 의미였습니다.
자, 파이썬에서도 파이스파크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죠. 자, 여러분들이 파이스파크를 켜셨을 때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SC는 스파크 컨텍스트였고요. 스파크 컨텍스트는 분산 클러스터에 나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쟤를 어떻게 뭘 시켜주는 어떤 애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산 처리 가능한 RDD로 만들어준 게 SC는 패럴라이즈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서 이 디스트 데이터라는 게 RDD인 겁니다. 자, 다음에 구글 콜앱 환경에서도 보시면 파인드 스파크 하고 나서, 자, 우리가 SC를 밑에 연산은 우리가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데, 자, 그냥 우리의 로컬 환경에서와 다른 점이 뭐가 있었어요? 구글 콜앱에서는 6번 청크가 추가됩니다. 6번 청크가 무슨 기능을 해? SC라는 이름으로 스파크 컨텍스트를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분산 노드들을 컨트롤하는 마스터는 내 컴퓨터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스파크 컨텍스트 사실 추상적일 수 있지만 우리는 살짝 그 맛을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논문에서도 그래서 스파크 컨텍스트는 SC로 쓰고요. 그다음에 클러스터 상에서 계산에 사용되는 노드라고 하면 그 컴퓨터를 컴퓨터한다는 데를 노드라고 합니다. 컴퓨터 각각을 스파크에서는 워커 노드라고 하고, 그다음에 스파크에서 그 드라이브 프로그램이 뭔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스파크 연산을 병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버 프로그램 돌리고 있잖아요. 자, 나의 드라이버 프로그램은 클러스터 매니저를 통해서 각각의 워커 노드에서 실행된 프로세스는 실행자 여러 개를 관리한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도식화가 또 여기 있습니다. 자, 내 스파크 R, 파이스파크 아니면 스파크 쉘에서 스파크 컨텍스트 실행해가지고, 자, 그 다른 컴퓨터에 잡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이 도식이 조금 도식을 보니까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요 매니저는 이 컨텍스트와 그 워커 노드를 이어주는 클러스터 매니저는 뭐가 있냐? 자, 우리가 그렇게 자세히 알 건 아니지만 뭐 아파치 메소스, 그다음에 얀, 그다음에 스탠드얼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디 보자.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자, 세 가지 클러스터 매니저는 어디 보자. 일단 우리는 독립형 매니저 쓰는 것 같죠? 왜냐면은 스파크에 내장돼 있고 다른 클러스터 매니저를 설치하지 않고도 손쉽게 분산 컴퓨팅이 가능하도록 해주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류와 크기는 스파크 컨텍스트의 마스터 파라미터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독립형으로 대충 쓴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분산 가능한 데이터셋이 그 스파크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 데이터셋을 원활하게 더 빠르게 써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워커 노드마다, 분산된 컴퓨터마다 공유할 수 있는 변수인 그 방송 변수 브로드캐스트 베리어블과 어큐뮬레이터가 제공됩니다. 얘네들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강의 노트와 이게 코인사이드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 생각에 이거부터 설명했으면은 이 강의가 모두 안드로메다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논문을 읽으면서 이제 요 설명들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는지를 보니까 이제 조금 부드럽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 있어요. 자, 좀 졸았으면은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자, RDD는 분산 공유 메모리의 제한적인 형태로, 자,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뮤터블입니다. RDD는 모든 컴퓨터에서 그냥 고정된 값입니다. 그래서 읽기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RDD는 여러 조각으로 분할되어 클러스터의 분산입니다. 어떻게 분산할지 지정할 수는 있는데 지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RDD는 아파치 스파크에서 모든 작업은 이 RDD를 새로 만들거나 RDD를 변환하거나 RDD에서 어떤 연산을 받아오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어디 보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다시 이게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로 돌아가시면 파이스파크로 가시면 디스트 데이터로 지금 RDD를 만들었거든요. 자, 디스트 데이터 이 RDD에 어떤 변환해 가지고 새로운 RDD를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스파크는 자동으로 RDD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클러스터에 분산시키고 연산을 병렬적으로 수행하고요. RDD에서 어떤 연산 결과를 받아오는 거는 또 다른 애입니다. f.take가 지금 RDD에서 뭐 받아오는 기능을 해준 애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 RDD의 값 자체가 연산이 주어지는 즉시 계산되지는 않는다. 대신 RDD를 다른 RDD나 저장 공간으로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 연산 개통만을 기록해둔 다음 RDD 값이 필요해질 때 지연 계산을 통해 계산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뭐 x가 있어요. 뭐 x 더하기 1, x 더하기 3 여기까지는 계산하지 않아. y는 뭐 이렇게 뭐 g는 y 더하기 3 여러 통계적 기계학습 들은 학생이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정의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프린트 C 하는 순간 이때 계산하는 겁니다. 다음에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결함 감내성이잖아요. 결함 감내성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냐? 뭐 이게 저는 그렇게 많이 잘 이해되지는 않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시죠. 뭐 이 개통만 저장해둠으로써 결함 감내성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왜냐면요 분산된 데이터 일부에 손실이 생기면 RDD는 이 연산 개통을 저장하고 있으니까 손상된 데이터의 연산 개통만 다시 계산해가지고 그 부분만 좀 다시 보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원래 스파크는 자동으로 클러스터에 분산시키고 연산을 병렬적으로 수행한다고는 했지만 자, 사용자가 커스텀하게 어떤 RDD를 다시 사용할지 어떤 저장 공간을 유지할지 직접 설정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RDD 원소들이 자 만약에 그 원소들이 뭔가 키밸류 페어라 가지고 어떤 키를 통해서 분할할지도 사실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설정하자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하둡에 비교하면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결함 감내성을 구현하면은 자 하둡 같은 경우에는 하둡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결함 감내성을 구현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기억할 거는 하둡은 자 결함 감내성을 어떻게 보장해? 매번 하드디스크 입출력을 해야 돼. 자, 스파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반복적인 알고리즘, 그러니까 x, y 데이터에 반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알고리즘, 아니면은 그 샤이니 같은 상호작용성 데이터 마이닝 도구들에서 자, 상당한 성능 개선을 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RDD 관련해 가지고 여기 노트에서 어디까지 했냐면요. 자, 여기 했고. 그다음에 여기도 했을까요? RDD의 복구. 손상된 RDD의 복구는 기록된 RDD의 생성 과정에 이용해요. 이게 연산이 이렇게 정의된 연산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정의된 연산 개통을 우리가 지금 저장해 두고 있으니까 손상된 RDD만 이 개통을 다시 한번 흘려가지고 다시 계산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RDD를 어떻게 생성하냐면요. 자, 기존의 데이터 셋이나 리스트를 이용하면은 sc.parallelize 리스트 abc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sc. 기존의 로컬 파일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니면은 뭐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 이런 데서 불러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존의 RDD로부터 자, RDD를 변환해 가지고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RDD의 생성 여기서 이렇게 간략하게 썼는데 조금 더 근본 있게 설명을 해보죠. 자, RDD를 처음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안정적인 저장 공간에 저장된 뭐 하드디스크 이런 데서 아니면 뭐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 이런 데서 불러오셔도 되고요. 자, 아니면은 자, 드라이브 프로그램에 있는 집합 자 이거죠. 아이템 셋이나 리스트를
sc.parallelize 함수로 하셔도 되고요. 자, 이럴 때 하나 노트 할 것은 집합을 병렬로 할 경우에는 이 집합을 몇 개의 분할로 나눌지 결정하실 수 있는데, 자, 적절한 수의 분할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뭐 딱히 써있지 않는, 뭐 지가 알아서 CPU당 2개에서 4개 정도 분할을 해주는 것으로 아마 기본값이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한번 개념적으로 보시고 이따 예제를 통해서 또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RDD 연산에는 트랜스폼과 액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트랜스폼은 RDD를 입력받아서 새로운 RDD를 반환한 연산으로 맵, 아까 봤었죠, 필터 이런 거 포함합니다. 액션은 자, 변환 트랜스폼 액션입니다. 액션은 결과를 드라이버 프로그램에 반환하거나 저장 공간에 쓰는 연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변환이라는 거는 우리가 개통만 기록하고 있다가 액션을 해야 이제 그 기록한 개통이 싹 그 계산, 실제적인 계산이 수행될 것 같죠? 자, 그래서 그 변환의 예제는 맵이나 필터 같은 거고, 액션의 예제는 카운트나 콜렉트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예제에서 테이크도 좀 포함되겠죠? 자, 변환. 자, 대표적인 변환된 RDD는 지연 계산되므로 액션 연산하기 전에는 그 값이 계산되지 않고요. 자, 변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대1로 변환하는 게 맵이고요. 1대4로 변환하는 게 플랫 맵이고요. RDD 원소 중에 조건에 맞는 것만 남기는 필터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그러니까 이 필터는 뭡니까? 변환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어? 네, 필터 변환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어?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제로 본 변환은 필터랑 그 다음에 필터만 있습니다. 이따 예제로 또 맵이나 플랫 맵도 아마 살펴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액션은 RDD에서 어떤 연산을 수행하여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드라이버 프로그램에 반환하는 연산이고요. 자, 모든 원소를 반환하는 콜렉트도 있고, 일부를 가져오는 테이크 있고요. 테이크는 우리가 봤었죠. 그 다음에 RDD 원소에 대해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에 성립하는 연산을 수행하는 리듀스가 있다. 이 뭔 말이야 이게? 자,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에 성립하는 연산 더하기 있죠. 자, 더하기, 그러니까 더하기 sum 아니면 프로덕트 곱하기 뭐 이런 걸로 지금 리듀스에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예제가 밑에 4절에 있으니까 또 그때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별하게 키 밸류 쌍에 대한 연산도 지원을 하는데요. 어디 보자. RDD에서 같은 키를 갖는 원소의 값을, 자, 교환 법칙과 결합 교환 법칙이 성립한 연산, 뭐 더하기 곱하기,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자, A, B, C가 RDD라고 했을 때요. 자,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나 A 곱하기 B 곱하기 C 뭐 이런 거 지금 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의 값으로 줄여서 각 키마다 하나의 키값상을 갖는 RDD를 반환하는 교환 법칙 reduce by key. 자, 두 개의 RDD에서 같은 키를 갖는 값끼리 짝지는 변화 join. 그다음에 그거를 세는 액션을 count by key. 이런 거는 RDD가 만약에 키밸류성으로 이루어졌을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RDD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정의되냐면 키밸류 페어예요. 그래서 파이썬 딕셔너리 형태로 쓰면은, 자, 키밸류로 뭐 이렇게 대마의 뭐야, 이거 좀 말이 이상하다. 자, 키에 어디 보자. RDD 키로 뭐 할까요? 자, 그냥 키 1번, 자, 밸류 3, 키 밸류 2, 1번 5, 키 2번에 뭐 1, 2, 키 2번 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reduce by key면은 3, 2, 5끼리 더해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reduce를 플러스 연산으로 한다고 하면은, 자, 같은 키를 같은 키끼리 따로 더해서 이렇게 리턴을 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카운트, 그다음에 조인 키 같은 것들끼리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준다는 뭐 이런 거겠죠? 이것도 이따가 그러니까 워드 카운트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쓰일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제에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셔플과 스테이지. 자, 이것도 도식으로 보셔야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말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연산을 통해 만들어지는 RDD의 다른 RDD에 대한 의존성에 대해 살펴보자. 맵과 같은 연산은 그 결과가 입력원 하나만 의존하기 때문에 자, 각 분할에서 다른 분할과 통신 없이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다. 맵이라는 건 원투원이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 RDD에 1, 2, 3, 4, 5, 6, 7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뭔가 맵이라고 하면은 뭐 x 더하기 이런 거 한다고 하면은 1은 2로 2는 3으로 3은 4로 될 텐데 이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각각이 터치하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맵 연산은 이렇게 다른 데이터와 통신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존성을 좁은 의존성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 분산 컴퓨터가 이렇게 나눠서 저장이 돼 있었어. 자, 그러면은 이 맵은 원투원 계산이고 이 맵이라는 연산을 수행할 때는 내가 굳이 다른 컴퓨터랑 통신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자, 그 원투원인 그 맵 연산과 비교해서 자, 리듀스 안의 연산들은 어떻습니까? 조인이나 자, 뭔가 어디 보자. 리듀스 바이 키라고 합시다. 자, 이게 만약 키밸류 피어 있어요. 1,1, 뭐 1,2, 2,3, 1,4, 2,5, 3,7. 자, 그러면은 키 값이 1인 것들끼리 뭔가 좀 모아주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리듀스 바이 키 연산을 할 때는 여기도 모아줘야 돼. 얘네들 이렇게 모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 노드들에 다 접근을 해야 되죠. 이런 의존성은 넓은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스파크는 데이터가 특정 연산을 위해 필요한 위치에 있는 것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왜죠? 우리가 돌리는 입장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자, 그래서 자, 이 다음은 제가 잘 이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 연산은 모든 노드의 자료를 복사하고 전송하는 과정. 아무튼 뭔가 1번 키가 저장되어 있는 게 어디인지 모르니까 아무튼 이 리듀스 바이 키를 시행할 때 모든 노드에 한 번씩은 있냐 하고 한번 물어보긴 해야겠죠. 그래서 이 모든 노드의 자료를 복사하고 전송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되고 따라서 넓은 이존성의 연산은 디스크 입출력과 네트워크 입출력을 사용하게 되는 디스크 입출력 왜요? 뭐 있냐고 물어봐야 되니까 네트워크 입출력 왜 필요해요? 그 결과를 받아와야 되니까 복잡하고 느린 연산입니다. 자, 그래서 입력 RDD 쪽에서는 자, 그래서 뭔가 이거를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 맵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고 리듀스는 최대한 적게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 스파크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중간 계산에서 최대한 그 넓은 의존성을 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중간 계산은 좁은 의존성으로만 계속 가게 하시고 넓은 의존성을 써야 되는 단계는 최대한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하시는 게 그 전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일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넓은 의존성의 연산을 셔플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보통 그 셔플이 이 넓은 의존성이 언제 필요하게 되겠습니까? 이 변환 단계보다는 액션 단계에 필요하겠죠. 그래서 액션을 하나 내리게 되면은 스파크가 자체적으로 셔플 연산이 어디 있는지 넓은 의존성을 좀 어디서 쓰게 되는지 구분해가지고 좁은 의존성과 넓은 의존성 연산 구분해가지고 뭔가 최대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최적화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아두면은 이런 개념을 알아두면은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을 추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잠깐만, 제가 너무 빨리 넘어갔다. 자, 그래서 하나의 스테이지는 자 좁은 이존성을 갖는 연산들이 먼저 이루어지는데, 걔네들은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빠르게 계산될 수 있고, 노드 하나가 고장나도 입력 RDD의 분할만 다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복구가 가능한데, 자 문제는 역시 넓은 이존성이죠. 자 넓은 이존성에서는 경계에서 넓은 이존성이 있고, 그 다음에 RDD 부분을 다시 계산하기 위해서 다시 모든 입력 RDD를 다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전체 계산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미 디자인한 사람이 알고 있고, 자 그래서 셔플 연산에서는 서필 연산을 할 때만큼은 맵리듀스와 유사하게 많은 수의 파일을 좀 디스크에 쓰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여러분들은 셔플이 필요한 넓은 의존성이 필요한 연산의 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3.8까지 가기 전에, 자 지금 넓은 의존성과 좁은 의존성이 어떤 개념으로 여기 나타나 있냐면은 여기입니다. 자 피겨 3.2는 3.6절에서도 다시 등장할 텐데, 자 워드 카운트 예제입니다. 자 요 띄어쓰기가 있는 문장을 다 이렇게 띄어쓰기를 다 없애버립니다. 자 이거 좁은 의존성이죠. 그래서 뭔가 다른 컴퓨터 저장돼 있었다 그러면은 다 그냥 한 컴퓨터에서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다음 얘를 뭔가 키밸류 페어로 찢어. 이것도 좁은 의존성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자 reduce by key를 하면서, 자 지금 단어를 키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해주는 것 연산을 할 건데, 그러면은 이 키가 어디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각각 그 리듀스하는 과정에서 모든 컴퓨터들을 다 참조하게 되죠. 이게 지금 넓은 이존성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자체적으로 스테이지 단계에서 봤을 때는 좁은 이존성 하던 게 스테이지 1이고, 여기서 넓은 이존성 한번 거쳤으니까 여기가 스테이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콜렉트로 이제 요거를 내뱉게 돼주면, 자 제 생각에 여기도 한번 스테이지 3로 찢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하나의 단일한 컴퓨터로 다시 얘네들을 모아가지고 붙여서 내두는 과정까지 주게 될 때도 이 넓은 이존성을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 콜렉트 과정에서 스테이지가 찢어지지 않은 거는,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각각 주고받아야 되니까 뭔가 컴퓨터가 n 되면은 n 제곱의 오퍼레이션이 여기서 좀 사용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로 모아주기 위해서 n대 컴퓨터에서 갖고 오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뭔가 상호 교차적인 어떤 연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또 같은 스테이지로 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대세에 지장을 주는 어떤 그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요것이 자, 방금 지금까지 얘기했던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자, 워드 카운트 프로그램의 원리를 살펴보면서 다시 얘기를 하죠. 자, 이상의 구성이 실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파이썬으로 구현된 단어세기 예시를 살펴봅시다. 자, 파이썬으로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라인지는 s시점 텍스트 파일 뭐 불러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라인스에 들어온 거는 어떤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문장들의 리스트라고 합시다. 문장들의 리스트. 자, 그래서 문장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리스트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자, 카운트는 뭐냐? 라인즈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자, 일단 SC 지금 RDD로 만들어줬죠? RDD의 각 요소에 대해서 플랫맵은 뭐였죠? 1대 다 변환을 해주는 거죠. 자, 어떻게 1대 다 변환을 해줬어요? 각각의 X 요소에 대해서. 자, 그래서 뭔가 여기가 to be not와 not to be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자, 플랫맵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요 녀석이 자 스플릿으로 갈라줬으니까 1대 다 변화이면 to be not
not to be 뭐 이런 식으로 갈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해서는 어디 보자. 제 생각에는 여기가 이중 리스트가 아니라 이게 그냥 리스트가 없는 형태로 저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뒤가 말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맵을 해줍니다. 이거는 RDD의 원투원 변환을 했죠. 원투원 변환 어떻게 해요? 자, 람다 x를 받아가지고 x, 1에 자, 기본적으로 자, 각 단어가 단어, 1의 형태를 갖는 길이의 투표로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to 1 b 1 not 1 아이고 not 1 to 1 b 1 뭐 이런 식으로 변환되겠죠. 네, 파이썬 인터페이스에서는 이렇게 길이 2의 튜플을 기본적으로 스파크에서 키밸류 쌍으로 인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to be not to be 이런 단어들의 키가 되고 111이 밸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educe by key. reduce by key에서는 뭘 하느냐? reduce by key에서는 자,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결합 법칙과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연산 람다 x, y는 x 더하기 y. 자, 이거를 by key를 하고 밸류에 대해서 이걸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to에 대해서 b에 대해서 또 not에 대해서 걔네를 키로 해가지고 이 밸류들에 대해서 자, x 더하기 y가 자, 지금 이 더하기라는 연산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x, y가 중요한 게 아니고 x, y 그 더하기가 결합 법칙과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개가 있으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reduce by key까지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reduce by key까지 하고 나면은 자, 2도 2가 되고 b도 2도 되고 2가 not도 2가 되는 거겠죠? 물론 여기까지의 모든 연산은 자, 이건 다 여기까지 연산은 변환 과정이니까 기록되지 않고 그 다음에 reduce by key 하는 순간 이게 액션이니까 여기서 이제 연산이 직접적으로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된 연산을 모아주는 게 카운트 컬렉트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포그문은 프린트문이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진짜로 한번 실행을 해보자. 어디 보자. 윈도우스 터미널. 여러분 만약에 우분투 환경이 안되면은 구글 콜앱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잠깐만. 아이고, 제가 지금 얘가 네, 오케이. 어디 보자. 우분투 켜가지고 자, 스파크 쉘. 아이고, 제가 파이썬 문법이거든요. 파이스파크 켭니다. 그냥 파이스파크 켜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문제였죠? 버전 안 맞았죠? 자, 콘다 액티베이트 파이 36 하고서 파이스파크 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라인스는 이거 오탄 할 수 있으니까 메모장에다 읽어줍시다. 노트패드. 자, 아이고, 이거 복사 붙여넣기 안 되네요. 라인스는 s 시점. 자, 전 텍스트 파일 불러드리는 거고 파이썬에서 이거를 그냥 파이썬 라이템으로 처리를 할 때는
to be not to be 이런 이건 파이썬 리스트고요. 그다음에 얘를 sc가 패럴라이즈 할 겁니다. 그다음에 count는 자 lines flat map. 자 어떻게 맵을 시켜요? 람다 x는 x shape이 아니죠? 자 x를 스플릿 할 겁니다. 어떻게요? 자 컴마를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스플릿 할 겁니다. 다음에 자 다음 줄로 넘어가고 백슬래시여야 되는데 다음에 점 원투원 변환합니다. 그 다음에 람다 x는 x, 1 해주고요. 또 다음 줄 점 reduce by key 해가지고 자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연산 뭐야? x 더하기 그 다음에 아웃풋은 count에다가 다시 모아주고요. 그 다음에 forward count in output. 제가 잘 모았다면 이게 키밸류 리스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탭 프린트 %s는 %i 뭘 집어넣어요? 자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은 워드랑 카운트 페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한번 시원하게 실행을 시켜보죠. 붙여넣기. 뭔가 좀 된 것 같죠? 뭔가 실행이 된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생으로 붙여넣기 때 아마 인덴트 에러 날 수도 있습니다. 되네요? 응? 아이고 자 잠깐만 뭐가 문제죠? to be not e 이렇게 되죠? 자 사실 이거는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lines는 그냥 이렇게 아이템을 입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lines.map 해가지고 람다 x는 x.split 맵 안되나요? 잠깐만 어플라이인가? 어플라이 안되나? 잠깐만요. 네 검색하니까 요렇게 해야 되나요? 자 지금 이거는 우리가 스파크에서 하려는 요 기능들이 상당히 문법이 내추럴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자 파이썬 기본에서 그냥 저 맵 연산에 대해서 이 스플릿 연산을 자 라인스 각각에 대해서 하면은 자 이거 프린트 하면은 왜 이래? 잠깐만요. 라인스 잠깐만 맵 이거 얘를 라인스 하면은 이게 돼야 되는데 자 to be not to be 잠깐만요. 잠깐만 맵을 하고 나서 얘를 리스트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무슨 뭐 이렇게 제가 하려고 했던 게 또 뭐야 요런 연산들이 상당히 원래 스파크가 없었어도 파이썬 자체에서 워드 카운트를 하는 문법이랑 비슷하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파이썬 쓰던 사람들은 파이스파크를 그렇게 어려움 없이는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한번 좀 여기가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 말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은 텍스트 파일에 각 줄을 원소로 하는 RDD를 lines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자, 그래서 뭔가 여러 줄이 있었으면은 각 한 줄이 이 리스트의 한 스트링 이렇게 들어가겠죠. 다음 이상이 여기서는 라인즈를 변환해서 단어 횟수의 쌍을 원소로 갖는 이제 id를 count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될 건데요. 일단 플랫맵은 1대다 변환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to be, not to be 들어왔으면은 리스트 들어왔으면은 자, 그거를 공백을 기준으로 분리해가지고 리스트에 저장하는 함수가 되고요. 자, 그래서 플랫맵 하고 나시면 to be, not to be 다 갈라져가지고 그것이 이제 IDD로 변환이 되고, 다음에 맵은 RDD를 각 1대1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단어 콤마 1의 튜플로 변환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이렇게 튜플을 만들면은 스파크에서 내부적으로 키밸류 페어로 알아서 인식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reduce by key는 요 지금 키에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키가 있는 애들에 대해서 교환 및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을 수행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x 더하기 y로 했으니까 그 단어에 대해서 다 1이 저장돼 있으니까 1을 다 더해준다. 그 말은 그 단어마다 나타나는 횟수가 카운트가 되는 거죠. 자, 모든 변화는 지연 계산되므로 액션이 수행되기 전까지는 reduce by key 하시기 전까지는 직접 계산되지 않고 연산 개통만 기록됩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다음에 자, 수행할 드라이브 프로그램을 가져오기 위해 액션 컬렉트를 수행하는 순간 이제 아이고, 여기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 있나 봅니다. 이 액션을 수행할 때에 비로소 이전의 변환들이 직접 계산되며, 아마 그 앞에는 reduce by key가 액션 개통에 설명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reduce by key도 액션이 아니라 여기까지도 변환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맥상. 자, 그래서 그 결과는 파이썬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자, 다음 이게 바로 이제 요게 지금 우리의 그 코드 3.6 예제가 이렇게 도식으로 나타난 거죠. 자, 리스트 플랫맵으로 1대 다로 찍고, 물론 통신이 없습니다. 맵으로 원투원 연산하고 나서 reduce by key 할 때 이제 새로운 스테이지에서 넓은 이중성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컬렉트로 얘네들 모아주게 됩니다. 액션은 컬렉트 한 순간 이게들이 쭈르륵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맵은 좁은 예정성 가졌고, reduce by key는 각 원소를 계산하기 위해서 모든 분할의 원소들을 다 살펴봐야 되니까 넓은 예정성을 갖고, 이 변환을 왜 셔플이 일어납니다. 자, 이 셔플이 이전까지 연산이 하나의 스테이지를 구성하고, 자, 셔플 이후 액션 컬렉트까지 연산이 또 하나의 스테이지를 구성한다. 그래서 두 개의 스테이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RDD를 다루는 핵심적인 그 원리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편의 옵션입니다. 자, RDD를 사용자가 커스텀하게 좀 자기가 어떻게 찢을지 어디 보자. 자, 그거를 유저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RDD를 만약에 메모리 유지하게 되면은 각각의 노드는 그 노드에서 계산되는 분할들을 메모리에 저장하고, 자, 그 RDD를 활용한 다른 액션에서 재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메모리 유지한다는 게 상당히 액션의 속도를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 RDD의 persist나 캐시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자 이제 로지스트 퀘기 분석과 KP1 알고리즘에 구현에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공유 변수는 조금 더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너무 깊게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가볍게 훑어는 보겠습니다. 스파크에서 맵이나 필터가 같은 연산의 파라미터로서 전달에 사용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어디 보자. 스파크에서 맵이나 필터의 같은 연산의 파라미터로서, 자, 파라미터로서 내가 어떤 연산을 할 거다 하고, 내가 만약에 람다 x 더하기 y, 람다 x, y는 x 더하기 y라는 함수를 정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거를 def addition이라는
함수로 저장해가지고 뭐 return x 더하기 y라는 함수로 감싸가지고 이 addition이라는 함수 자체를 전역 변수로 설정한 다음에 맵이랑 필터 여기저기 넘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ddition이라는 함수를 수행할 때 여기 그냥 unknown 변수 x, y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뭐 const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const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 const는 전역 변수가 되겠고, 이 const는 아마 가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이 const는 모든 컴퓨터를 통틀어서 변하지 않아야만 뭔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만 같죠? 자, 그래서 함수가 복사될 때 이 변수 요거의 사본을 계산에 활용할 텐데 워커 노드에서, 자, 그래서 워커 노드에서 이 컨스턴트가 만약에 어떤 노드에서 바뀌어, 그러면은 그 내용을 드라이브 프로그램에 전달하기가 좀 난감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컨스트가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 이 컨스트도 우리가 좀 마사지를 할 수 있는 게 그 전체 프로그램의 구동이 좀 편의를 제공해가지고, 자, 중간 변수들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을 스파크에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스파크의 공유 변수들은 자주 사용되는 통신 패턴인 방송과 결과의 누산에 대해 이런 제약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말이 복잡하죠? 자, 방송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게 뭔가 세상 결과를 퍼뜨리는 걸 뜻하고요. 결과의 누산 어큐뮬레이션이라는 거는 누적해서 뭔가 더하거나 곱하거나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하나 전체적으로 뿌릴 때 꼭 언제나 변치 않는 전역 변수만 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방송 변수나 누산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법을 잘 모르지만 일단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것만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변수. 만약에 큰 읽기 전용 자료, 트레이닝 셋 같은 게 떡하니 크게 있어. 그거를 여러 컴퓨터에 찢어서 써. 그럼 이 자료를 태스크마다 복사해서 통신을 통해 전달하는 것은, 자, 비효율적입니다. 왜죠? 자, 워커 노드에서도 실행되는 태스크의 반복해서 전달하기 때문인데요. 스파크에서는 이런 경우 필요한 변수들을 각각의 워커 노드에 한 번만 전달하고, 자, 이를 각 워커에 할당된 여러 태스크가 공유할 수 있도록 방송 변수를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워커 노드에, 자, 만약에 전체 테이블이 있어. 자, 다음에 각각의 분산 노드들이 뭐 이렇게 xi가 있어서 이가 sum xi를 해야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게 i는 1부터 3까지, 4부터 6까지, 뭐 7부터 9까지, 10부터 12까지 얘네 계산할 때 여기 전체에 이렇게 바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xi 자체를 뿌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엔 뭐 근데 랜덤하게 뿌립니다. 뭐 이렇게 여기는 뭐 1, 4, 7, 2, 9, 10 뭐 이런 식으로 막 뿌려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데이터셋이 있다고 하면은, 자, 그럼 각각의 노드들이 sum xi를 할 때 나 1, 2, 3 되어야 되는데 1, 2, 3 어디 있어? 이렇게 찾고, 그다음에 4, 5, 6 어디 있어? 이렇게 찾고, 그다음에 7, 8, 9 어디 있어? 이렇게 찾고, 10, 11, 12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 찾게 하는 기능을 이 방송 변수가, 중간에 방송 변수가 좀 수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아니 그럼 차라리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한번 접근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뭐 모든 하나의 중앙 집중된 컴퓨터가 이 모든 로드를 다 감안하는 게 더 빠르냐, 아니면 분산된 데이터베이스에 각자가 분산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더 빠르냐, 그거는 맥락에 따라서 뭐 어느 게 더 효율적인 게 있겠죠. 자, 아무튼 방송 변수는 뭐 이런 기능, 미리 뿌려놓는 거를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누산기는, 자, 병렬 작업 각각에서, 자, 우리는 더 썸만이죠. 결합 및 교환 법칙 선입판 연산을 누적하는 어떤 기능을 하고 드라이브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누산기는 교환 및 교합 법칙 성립한 연산, 항등원에 존재하는 임의 자료, 자, 더하기 곱하기만 된다는 뜻이고요. 물론 더하기 곱하기가 아니고도 어떤 연산을 여러분들이 커스텀하게 정의하셨을 때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성립하느냐, 항등원이 존재하느냐, 이거 체크하시면은 언제든지 쓰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스파크 프로그래밍 예제 한번 실제적인 예제를 들어서 살펴봤습니다. 자, 어디까지 봤는지 한번 여기서도 볼까요? 자, 기타 용어 정리 파티션. 자, 분할된 데이터의 단위 파티션이라고 부르고요.
자, 잡과 execute가 있습니다. 스파크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것은 잡을 실행하는 거고요. 하나의 잡은 클러스터 각 실행자의 프로세스를 하나의 잡은 여러 대의 컴퓨터에 있는 그 클러스터의 그 실행자의 프로세스를 실행한다고 합니다. 드라이버 프로그램은 파이스파크나 스파크 R 아니면 스파크 쉘 이런 거 가리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액션 얘기했죠? 네, 스파크 컨텍스트는 자 우리의 스파크 R 아니면은 파이스파크와 클러스터 연결 그 전체 그 금성 컴퓨터를 연결해 관리하는 객체고 우리는 SC라고 했었고 마스터가 뭐였죠? 마스터가 어디 갔어? 마스터가 이 클러스터 매니저를 좀 지정하는 거고 우리의 앱 네임도 지정할 수 있고 다른 환경도 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파티션의 파티션의 수는 사실 그 패럴라이저 데이터 불러오실 때 이렇게 넘버 오브 파티션 하실 수 있고요. 자, 기본 액션으로 컬렉트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자, 원소 개수 반환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뭡니까? 다 그러니까 액션이죠. 얘네들을 하는 순간 나의 파이스파크에 지금 결과가 딱 뜨지 않습니까? 파이스파크의 결과가 딱 뜬다는 건 그 위에 저장되어 있는 RDD들을 이 단계에서 딱 연산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RDD 변환에 대해서는 RDD를 이용해서 새로운 RDD를 수행하는 연산이고 이거는 일단 그 연산의 개통만 저장을 해놓는다고 했죠. 맵은 원투원 연산이었고 다음에 어디 갔어? 우리가 모르는 조금 더 다양한 연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맵은 원투원이고 플랫 맵은 1대 다라고 했습니다. 원투원 하면은 16을 1 더했어 2, 3, 4, 5, 6 각각의 컴퓨터 터치하지 않고 나눠서 좁은 병렬하로 계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플랫 맵은 1대 다로 얘기하는 거랬죠. 자, 그래서 여기 재밌는 거 있네요. 자, 애플 오렌지, 그래프 애플 망고 이렇게 세 개 있을 때 맵과 플랫 맵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자, 맵 하면은 스플릿 하는 순간 요게 더블 리스트로 저장 형태가 되고 플랫 맵으로 하면은 이게 쫙 펴진 형태로 1대 다로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찢어진다. 자, 둘을 보완적으로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zip은 하나의 키값으로 묶어서 정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RDD1과 RDD2를 자 이렇게 zip을 하면은 또 변환입니다. 키밸류 페어를 묶어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룹 바이가 지금 다 보니까 다 트랜스폼이 예제네요. 다 변상 계통에서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실습했는 게 reduce by key였고요. reduce by key는 어떤 연산을 해야 돼요? 자,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에 성립하는 연산을 하셔야 됩니다. 더하기가 가장 대표적인 예제고요. 다음에 인터섹션, 다음에 조인 이런 거 편하게 좀 좋게 쓰실 수 있겠죠? 다음에 subtract, union 다 집합 연산일 때, 다 워드 카운트 할 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네들 필요하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fold by key 얘는 어디 보자. 얘는 처음 보는 거네요. 자, RDD가 키와 밸류로 구성되어 있을 때 서로 같은 키를 가진 값들을 하나로 병합해서 키값을 가진 쌍으로 이렇게 구성해 준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까 reduce by key랑 또 비슷해 보이죠? 자, AA, BBB를 자, 9,1로 했으니까 A1, B1, B1, A1, B1 돼 있을 텐데 fold by key로 했을 때 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여기 0과 1의 역할을 사실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자, 파이프는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외부 프로세스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필터는 뭐 있죠?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로 구성된 RDD를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자, RDD1에서 1에서 6까지 있어. 필터로 내가 원하는 것만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키랑 밸류를 이렇게 빼올 수도 있고요. 자, 일부를 추출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트랜스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액션은 뭐 있었죠? 액션을 하는 순간 이제 연산 계통이 수행이 되고 그 결과를 우리가 화면으로 볼 수 있다고 했죠.
자, 첫 번째 원소 반환하는 게 여기고요. take는 RDD의 원소 중 첫 번째로 순서대로 n개 추출한다. 그래서 take 6개 하면 6개 빼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액션 뭐 갖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RDD 불러오실 때는 다양한 파일 시스템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점 패럴라이즈로 그 파이썬 리스트를 갖고 가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스파크의 가장 기본적인 그 RDD를 이용한 RDD를 정의하는 방법, 생성, RDD를 변환하는 방법, 트랜스포메이션, 그다음에 RDD를 가지고 액션하는 방법까지 파이스파크 기반으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워드 카운트도 우리가 지금 여기 갖고 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의 노트를 다 다룬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끝내기엔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알고리즘 예제까지 살펴본 다음에 이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